자, 시간이 좀 지체된 관계로 관 기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뭡니까? 네, 오늘은 오늘 방송에서는 제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중소형 반도체 상장사 두 곳을 소개하겠습니다. 제도약 한다. 네. 이 두 기업은 공통적으로 이제 반도체 개발만을 전문으로 하는 팹리스 기업입니다. 제가 좀 응원하는 그런 업종이기도 합니다만, 통신용 반도체 세계 1위를 이어가는 미국 퀄컴이 팹리스예요. 네. 아마 대부분 모르셨을 겁니다. 네, 팹리스 기업들, 그리고 국내에서는 이제 실리콘 웍스를 비롯해서 실리콘 화일이나 피델릭스 같은 20곳 정도 기업이 코스닥 시장에 이미 상장이 돼 있습니다. 팹리스. 네. 우리 관 기자가 팹리스에 대한 얘기를 작년에만 해도 한 두세 번 정도 얘기해 준 것 같은데. 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제 팹리스 그러면 딱 뭔지 많이 아실 텐데 그래도 한번 좀 간단히 한번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팹리스는 이제 반도체 설계만을 전문으로 하고요. 네. 생산의 경우에는 파운드리나 패키지 같은 그런 생산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업체들한테 외주를 주는 곳입니다. 파운드리는 국내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동부 하이텍이 있고요. 삼성이나 하이닉스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운드리 전공정을 마친 제품들은 후공정에서 조립이나 검사 공정을 거치는데 이쪽에서는 하나마이크론, STS 반도체, 시그네틱스, 세미텍, 또 최근에 상장한 윈팩 등이 이제 반도체 후공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윈텍 얼마 전에 상장을 했는데, 예.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이 파운드리 업체하고 그 파트너인 팹리스 업체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대만의 TSMC는 유명한 파운드리. 예, 세계 1위 파운드리죠. 거기는 이제 칩을 만들어내는 그런 이제 공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참 이 팹리스가 강해야 좀 우리나라 어떤 창조적 경제라든가 이런 컨셉에 좀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예, 가장 창조 경제 잘 맞죠. 그죠. 반도체 개발만을 해가지고 대박이 나네. 예, 인재 위주의 그런 R&D 위주로 그죠. 네, R&D 위주의. 대단합니다. 단백질로 된 이 반도체 요거 언제쯤 나온 이런 거 다 개발해가지고 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자, 첫 번째는 어디입니까? 예. 우선 이 두 기업이 이제 3, 4년 전까지만 해도 영업이익률 20% 안팎을 기록했던 굉장히 좋은 기업들이에요. 근데 그 이후에 단일 제품군 또 한정된 시장 그것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다가 최근에는 또 수익성이 좀 많이 악화된 상황이고 이 두 기업이 공통적으로 다시 이제 재주목해야 될 이유가 올해는 이제 두 자릿수 이상의 성장을 공통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우선 넥스트 칩을 말씀드릴게요. 넥스트 칩은 보안용 반도체 분야에서는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입니다. 이 회사는 CCTV 카메라, 보통 보안 장치 하면 CCTV 카메라와 DVR, 영상 저장 장치로 불리는 DVR로 나뉩니다. 크게 그렇습니다. 카메라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으면은 DVR이 이제 이 영상들을 모니터에 분할해가지고 여러 영상들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CCTV 카메라 그리고 또 DVR에 들어가는 그런 반도체 분야에선 국내에서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하지만 보안 분야의 한정된 시장과 또 특정 제품군에 머물다 보니까 성장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3, 4년 동안 500억 안팎의 매출에 머물러 있습니다. 넥스트 칩은 이 때문에 터치하고 조도 센서 등 신사업을 앞세워서 지난해 매출 531억 사상 최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이 6천만 원 정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전년 대비해가지고 98%나 줄어들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 터치나 조도 센서, 휴대폰에 들어가는 이 제품들이 R&D 비용은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단가가 너무 낮아가지고 삼성하고 거래하다 보니까 좀 단가가 좀 많이 낮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난해 말에 어법 반도체에 이 사업부를 매각하기도 했습니다. 대단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CCTV 카메라. 네, 그렇습니다. 와, 여기에 들어가는 DVR. 칩을. 네네. 오늘 넥스트 칩 주가가 난리가 났네요, 지금. 이게 좀 빠지고 있다가 현재 한 6% 올랐는데 아까는 지금은 또 8%. 이렇게 지금 막 춤을 추고 있네요. 방송이 갈수록 위력이 더하는 것 같아요. 네, 본인의 자랑을 저렇게 또. 방송. 우회적으로. 방송이 방송에 출연하는 관계자가 이렇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대단합니다.
넥스트 칩 시가총액이 뭐 한 800억이 안 되는 이런 중견 팹 리서치다. 올해 두 자릿수 성장을 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러면은 올해는 사상 최대 매출 이런 거는 이제 뭐 따놓은 거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비정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이제 2, 3년 전부터 CCD 센서라는 그 제품을 준비해 왔습니다. 이건 뭐냐면 CCTV 카메라에 이제 그 메인 기능을 하는 게 그 ISP 이미지 시그널 프로세서라는 제품인데 이 제품은 이미 넥스트 칩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카메라 바로 그 단에 달리는 게 이제 센서거든요. 센서. 네, 센서. 일종의 그 뭐죠 필름 역할을 하는 그런 그 반도체가 있습니다. 이 센서를 2, 3년 전부터 준비해 왔는데 이제 양산 준비를 완벽하게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산에 이제 조만간 착수하게 되는데요. 여기서만 한 200억 안팎의 매출을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500억 정도 매출했다면 이제 한 700억 정도의 매출이 가능한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 되는 거죠. 야, 그렇군요. CCD 센서. 그러니까 이게 뭔가 열이라든가 어떤 그 사람의 움직임을 이렇게 감지하는 그런 카메라에 들어가는 어떤 핵심 부품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이미지 센서. 이미지 센서. 이미지를 감지하는. 이미지를 감지하는 센서. 이 넥스트 칩 하면은 그 사실은 그 우리 시장에서는 그렇게 그 낯선 업체가 아니에요, 그죠? 상당히 상장한 지도 꽤 됐죠, 여기는. 꽤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얼마 전에도 주가가 참 16,000원대도 가고 그랬었는데 작년에 좀 많이 빠졌긴 빠졌네요. 그러니까 원래 수익성이 좋은 회사로 유명했는데 수익성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그냥 바로 투자자분들께 외면당했죠. 올해 이제 매출이 한 700억대로 이렇게 CCD 센서 포함해서 확 늘게 되면 이익률은 어떻게 좀 회복이 되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익률도 이제 두 자릿수 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CCD 센서도 굉장히 그 단가가 좋은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기존의 ISP나 비디오 코덱 같은 그런 제품 못지않게 단가가 좋기 때문에 지난해처럼 안 좋은 그런 수익성이 나오지는 않을 거다는 게 이렇게 김경수 사장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이야, 참 대단합니다. 우리 이렇게 강 기자가 딱 얘기를 해주니까 이 회사가 올해는 무언가 대단한 거를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거래도 이미 뭐 전날에 비해서는 130%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강 기자가 나오는 거를 따로 해가지고 증권사에 이렇게 팔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거래가 확 늘어나니까. 그래서 거래가 없어가지고 증권사들 지금 목을 메고 있던데 아주 그냥. 갑자기 목이 메이네요. 그죠? 자, 한 군데 더 소개를 해 주셔야 되는데 어떤 기업입니까? 다음은 텔레칩스입니다. 텔레칩스. 텔레칩스? 텔레토비아 아니고. 텔레칩스. 이게 이상하네요. 감각이 제가 떨어졌어요, 요새. 제가 이제 개콘도 잘 안 보고 막 이러다 보니까 너무 좀 세상 물정과 멀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자, 어떤 회사인지 한번 잠깐 좀 소개 좀 해주시고. 이 회사는 그 각종 그 전자기기에 들어가서 두뇌 역할을 하는 그 반도체인 프로세서를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텔레칩스 주가가 왜 이래, 이거? 와, 또 올랐나요? 7% 올랐네요, 또. 그냥 쭉 올라가는구나. 큰일 났네. 불안하네요. 너무 이렇게 너무 여러분. 주목도가 너무 높아져도 좀 불안한 감이 너무 있습니다. 막무가내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해주세요. 차분하게 좀 해주세요. 이러다 갑자기 안 좋은 얘기 하시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뭐 이거 좋다고 얘기하는 거 아닌데 왜 자꾸만 이렇게 안 좋은 얘기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안 좋은 얘기부터 할까요, 그러면? 그럴까요? 자, 어떻습니까? 텔레칩스는 그 2008년 당시 매출 892억을 찍으면서 승승장구했습니다. 이제 1,000억이 임박했구나 하는 얘기가 나왔는데, 근데 이 텔레칩스가 주력하던 그 프로세서가 보통 피처폰, 그러니까 일반 휴대폰입니다. 스마트폰 말고 전 단계 피처폰. 2G, 3G. 그리고 PMP, 멀티미디어 플레이어 이런 데 들어가는 그 프로세서에 주력했는데, 아시다시피 지난 3, 4년 사이에 이게 스마트폰하고 태블릿 PC로 빠르게 전환이 됐어요.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프로세서 시장은 지금 아시다시피 삼성이나 그 대기업들이 그 장악을 해버렸습니다. 맞아요, 그 사이. 맞아요. 그래가지고 텔레칩스가 좀 고전을 하다가 다행히 그 잡은 것이 뭐냐면 현대기아차였습니다. 현대기아차의 오디오, 그 카오디오 있죠. 카오디오에 들어가는 프로세서를 다행히 2008년, 9년에 잘 잡아가지고 지금 매출은 이제 여전히 그 플랫하게 한 800억 안팎으로 이어지지만
그 사이에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완전히 바뀐 거죠. 이전에 피처폰이나 PMP의 의존도가 완전히 자동차로 완전히 바뀐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카 오디오 네. 분야로 진출했군요. 네. 현대 기어차와 함께. 네. 자, 우리 강 기자가 뭐 단순히 그 지난 얘기를 이렇게 다시 해주려고 나온 건 아니신 것 같고. 네네. 자, 올해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죠. 올해 주목할 점은 이제 그 모바일 TV입니다. 모바일 TV. 모바일 TV? 네. 여러분 그 스마트폰으로 이제 영상 보잖아요. 저녁에 그 야구 많이 야구도 보시죠. 보잖아요. 그 모바일 TV용 을 수신할 수 있는 반도체가 있습니다. 그 반도체를 올해 본격적으로 합니다. 이 이유가 뭐냐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잘 들어야 된다고 그래요. 이 시장을 원래 코스닥에 상장된 어떤 업체가 이 모바일 TV용 반도체를 장악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회사가 최근에 그 문제가 생겨서 그 어떤 휴대폰 제조사한테 아웃됐습니다. 네. 그래요? 어느 업체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고, 뭐 검색해보시면 다 나올 겁니다. 나오는군요. 최근에 주가 하락, 매출 꺾이는 그 회사인데, 그 대신에 이제 텔레칩스가 채택이 된 거죠. 이 분야에서, 모바일 TV 분야에서 채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래요? 지금 국내 빅3 그 휴대폰 제조사 있죠. 그 S사, L사, 또, P사인가요? P사. 이 세 군데 모두 지금 모바일 TV 수신용 반도체를 공급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프로세서 위주의 그 제품군이 돌아갔는데, 이제 모바일 TV 수신용 반도체도 주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야, 대단합니다. 예, 그래서 텔레칩스 올해 한 지난해보다 30% 정도 성장한 매출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러면 대략 1,000억 안팎이 될 겁니다. 예. 디지털 이동 방송, 모바일 다시 말해 모바일 TV 수신용 반도체. 네. 와, 원래 그거를 다른 상장사가 잡고 있었는데 그 상장사가 아웃되면서 그 텔레칩스와 또 비상장사인 그 FCI라고 있고 라온칩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세 군데로 나뉘어진 걸로 취재가 됐습니다. 와. 상장사는 텔레칩스가 유일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되면 올해는 매출이 한 30%가 늘고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인데 어떻습니까? 좀 완전히 그러면 좀 턴어라운드로 간다 이렇게 좀 봐야 될까요? 예, 얼마 전에 그 서민호 사장도 뵀어요. 참 만나기 힘든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이제 국내에는 그 월세를 살고 중국에는 자기 집이 있는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로 출장을 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참 만나기가 어려워서 2년 만에 만났는데 굉장히 좀 확신에 찬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년 만에 만났는데 좀 이렇게 포옹도 한번 하고 그랬나요? 어떻게? 악수를 넘어서. 그 사이에 좀 여러 참 질곡이 있었는지 굉장히 날카로워지고 냉랭해지셨더라고요. 그래요. 그런데 독해졌습니다. 독해졌습니다. 독해졌다. 그런데 좀 자신감은 보이더라? 네, 그래서 이제 그 독하게 2년 동안 뭔가 좀 살아남기 위해서 열심히 해외에 돌아다닌 결과 이제 좀 올해는 뭔가 성과가 보이는구나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중국에 있으면 좀 기름진 음식을 많이 드셔가지고 배가 좀 나오고 그러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던데. 오히려 살은 더 빠지셨더라고요. 이거 상당히 독해지셔가지고 음식량도 확 줄이시고. 상당히 중요한 정보예요. 이 배가 나와가지고 기름 껴가지고 이렇게 이러고 있으면은 저 회사가 뭔가 이 네트워크로 비즈니스를 하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독하게 정말 이 R&D를 했군요. 근데 중국에 이전에 2억의 집을 샀는데 지금 시가가 지금 8억이 됐다고 합니다. 갑자기 또 중국의 그 토지 부동산 투자 우리나라는 지금 그렇게 돼 있는데 그거 한 2, 3년 만에 그냥 4배가 올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혹시 좋은 정보입니다. 이거 굉장히 좋은 정보입니다. 그렇군요. 선전 쪽에 중국의 선전 그쪽에 집이 선전이 또 이렇게 홍콩도 있고 마카오도 있고 선전도 있고 이 삼각벨트인데 거기가 또 중국 부자들 다 있다는 거 아니에요? 설마 또 서 대표님은 뭐 시간 나면 좀 주말에 마카오 가서 땡기시고 이런 건 또 안 하시겠죠? 그런 것도 전혀 없습니다. 뭐 친구분도 없고 1박 2일이 친구이자 그냥 생활이자 뭐 이렇게. 그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그냥 집값도 뛰고 얼마나 좋아요. 부럽습니다. 자, 이외에 오늘 소개해드린 이 회사가 뭐 협업을 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협업? 이 두 회사가 영역이 다른데 협업을 하나요? 이 두 회사가 영역이 다른데 블랙박스용 반도체에서 서로 만났습니다.
예, 그러니까 넥스트 칩 같은 경우에는 ISP라고 해서 이미지를 보정하는, 영상을 보정하는 기능을 하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고, 블랙박스 필요하니까 그게. 예, 텔레칩스는 또 그 프로세서, 그 두뇌 역할을 하는 프로세서. 그러니까 블랙박스에서 영상이 들어올 때 그 ISP로 이미지 센싱을 하고 그게 이제 프로세서를 거쳐가지고 이제 기능을 하는. 예, 여기서는 이 두 기업들이 서로 협업을 해가지고 넥스트 칩이 그 모든 그 턴키로 수주를 하면 그중에 이제 프로세서 부분은 텔레칩스에게 좀 맡기는 그런 형태의 협력을 최근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블랙박스 부문에서도 지금 넥스트 칩 자체적으로는 한 100억 정도 올해 신규 매출, 그리고 텔레칩스는 한 50억 정도 신규 매출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그렇게 협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3, 4년 동안 정체됐던 그런 매출이 올해는 분명히 두 자릿수 이상의 변화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수익성에 있어서도 굉장히 매출 증가와 함께 수익성에 있어서도 좀 이렇게 개선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야, 블랙박스, 모바일 TV, 네. 와, 그냥 아이템 하나하나가 네네. 그죠? 예, 예. 그다음에 뭐 차량용, 뭐 오디오, 상당히 아이템 하나하나가 네. 가인 씨보다 섹시하다 이렇게 정리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쵸. 근데 가인 씨가 섹시한가요? 어떠세요? 좀 섹시해요? 아니요. 저는 너무 이렇게 뭐가 섹시해요? 저는 너무 이렇게 영하던데 유아틱에서 좀. 예, 좀 유아틱하죠. 초등학생 같은 느낌도 좀. 그러시구나. 제 타입은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위험한가요? 아니요, 위험한 게 아니라 팬들이 거의 쫓아올 것 같은 얘기도 들고. 뭐 악수를 좀 둬야 좀 시청률도 높아지고 관심도 높아지고. 방송을 제대로 할 줄 알아요. 요새 그 공서영 아나운서인가요? 아주 난리가 났던데. 아, 그런가요? 자, 종목 탐험 넘어가서, 건설, 한라건설 오늘은, 한라건설 얘기를 또 많이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